2025년 5월 18일 일요일 오전 11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말을 하면은 좀 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은 항상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은 한 50분 정도는 서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하고 싶은 말은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서론이 길어요. 서론 길고, 뭐 결론 부분은 원래 뭐 처음부터 잘 안 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결론적인 부분을 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유튜브로 1시간만, 얼마 전부터 뭐 1시간만 찍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또 요즘 뭐 우리 저 현대인들이 뭐 각종 그 접하는 그 뉴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1시간 이렇게 이상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 일입니다. 5분 10분짜리도 잘 안 보는데 누가 그 1시간 이상 이렇게 듣겠습니까? 2시간짜리 이상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국내 뉴스는 지금 이제 뭐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양이 국내 뉴스가 쏟아지죠. 오늘 아마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가 자기는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중임제가 그 골자예요. 뭐 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 중임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단임제잖아요. 대통령 5년 단임제인데, 이것이 1987년도 그때 이제 대통령을 우리 그 당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면서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했다고요. 그런데 요것을 4년,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제, 즉 4년 2번 할 수 있는 그거로 했으면 좋겠다. 그 위에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저기 거부권 행사를 좀 많이 하는데, 그 권한을 축소를 해가지고 자기 가족에 대한 그 좀 불리한 것은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이제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하겠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같이 개헌안을 같이 해가지고 통과를 할지, 안 그러면은 2028년에 이제 23대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하든지,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헌법 개정하는 어떤 그 단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자,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은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결론은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지금 국내 정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나는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것만 이야기하니까 뭐 참고로 하면 돼요. 뭐 듣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들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하늘에서 우리 한민족에게 보내주신 하나의 그 선물이다, 이렇게 봐요. 하나의 가장 충직한 머슴이다. 그것도 머슴도 보통 머슴이 아니고 큰 머슴이다. 큰 시다바리 한 사람을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제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은 한
2000년 만에 한 번 놓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100년에 한 번 놓을까 말까 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2000년 만에 한 번 놓을까 말까 한 그런 정치인이고 거기에 운이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준다고. 그리고 이재명 그 이름에도 그 이름 그대로라고 봐요. 이는 저 뭐 경주이시 같아요. 경주이시고 쟤는 있을 제자고 뭐가 있느냐니까 밝은 명자가 있는 거야. 밝은 명자라고 그런 것은 지금 해가 비치고 있잖아요. 해하고 밤에는 달이고 그 낮에는 해가 비춰져서 사방을 이렇게 밝게 하고 밤에는 달이 비추어져 가지고 이 삼남만상을 밝게 하는데 밤낮으로 밝게 해주는 사람이다. 밝은 명 해와 달이 합쳤으니까 밝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밝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엄청 좋잖아 이름이.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명랑하다 그래요. 이제 조갑재 씨라고 뭐 다 아시죠? 우리나라 보수 언론계의 뭐 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재명 씨를 딱 만나보더만 그 전에는 조갑재 씨하고 정규재 씨가 보수의 중심이에요. 이분들이 이재명 씨를 엄청 싫어했다고요. 빨갱이 뭐 종북 좌파 이런 식으로 아주 싫어했다고. 그런데 사실상 만나보니까 이재명 씨 사람 굉장히 명랑하고 밝은 것이 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정규재 씨는 완전 바뀌었어요. 이재명 씨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나는 이재명 씨를 아주 나는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하는 사람 하는 분인데 허경영 신인님을 유일하게 정치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이재명 씨예요. 딴 뭐 김문수라든지 한떡수라 그러더라고. 이번에 떡 됐다 그래가지고 한떡수나 뭐 김문수 그 누구냐 그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이 뭐 유정복이 이철우 이런 사람이 허경영 신인님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홍준표나 안철수나 그저 한동훈이가 아이고 허경영 신인님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이재명 씨가 허경영 선생님을 나는 존경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많은 말이 명언이 많은데 그 중에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이다. 이분은 이런 말을 이재명 씨가 강의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허경영 신인님께서 에너지를 이렇게 이재명이한테 팍팍팍 준다고 할 수 아니겠어요. 지금은 어제 허경영 신인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어제죠. 2025년 5월 17일 어제 아마 그러니까 5월 16일 밤 11시 한 58분 59분경 막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17일 시작될 그 무렵에 지금으로부터 약 지금 11시지 11시니까 한 35시간 전에 의정부 교도소에서 이제 구속 수감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마지막 진통을 이제 겪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백궁에서 이제 천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응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구속이 되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나무가 쭉쭉쭉쭉 이렇게 크려면은 대나무가 클 때는 어느 정도 마디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또 마디가 생기고 또 올라갔다가 또 마디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 마디인 것 같아요. 마지막 마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믿다가도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 기회 이때 이제 이렇게 많이 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요 앞에 저거 보면은
저기 대추나무거든요. 대추나무 잎이 조금 전에 2개 떨어졌더라고요. 2개. 예, 그 떨어진 걸 내가 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버렸는데, 뭐 나는 이 도로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도로가 완전히 그 도로 청소를 할 때, 보면은 내가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 여기 이제 내가 사는 집이고, 내가 태어난 집이고, 우리 어렸을 때는 대가족이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구덕로 296번 길에 63번지, 여기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님들, 그리고 뭐 내 동생, 고모님도 4분 계셨거든요. 고모님, 큰 고모님은 여기서 결혼했고, 여기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로 치렀고, 뭐 다 그랬습니다. 결혼식도 집에서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 혼자 남았습니다. 다 분가해서 가고, 다 어떻게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 도로를 보면 아주 깨끗하죠. 먼지가 하나 없습니다. 먼지가 하나 없습니다. 이게 방빗자루로 이 바닥을 쓸거든요. 방빗자루로. 그러니까 여기가 내 방입니다. 여기가 내 방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의 나 자신이에요.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다 내 거고 또 나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대추나무가 조금 전에 떨어져서 썰었는데, 그 대추가 지금 열리려고 하면은 가을 돼야 대추가 열려요.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대추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파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이 여름철에 바람 불고 이렇게 태풍 치고 이렇게 할 때는 막 잔잔한 가지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대추 알맹이도 익지 않은 것이 막 떨어지고, 이파리로 떨어지는 거는 부지기수로 떨어집니다. 부지기수로. 그래 떨어지는데 끝까지 붙어 있는 그 대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는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들도 막 그와 같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뭐 국민들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 하면은 막 그냥 언론에 이제 그게 세뇌가 당하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막 보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니까 잘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일요일이니까 요 주변에 보면은 오늘 벌써 11시 반이네요. 벌써 이제 저기 교회, 내 이웃에 보니까 교회 갔다 오시는 분이 있네요. 그 교회 가면 뭐 찾습니까?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가 이제 리턴 투 지저스를 해가지고 예수가 재림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총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해가지고 계시는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십니다. 그것을 내 같은 경우는 확철하게 합니다. 확철하게 한다고. 그래서 늘 이 모자하고 이 티샷을 입고 다닙니다. 어제 오전부터 이제 KBS, YTN, 연합뉴스를 비롯해가지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구속됐다는 그 보도가 계속되고, 또 이제 중앙일보 이런 데도 이제 신문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구속 수감됐다고. 그랬는데 그 글을 쓰는 그 기자들의 그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빈대 모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재명 씨 이야기하다가 좀 옆으로 갔는데, 이재명 씨는 유일하게 허경영 신인님을 존경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재명 후보한테 에너지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씨의 이번 선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말이야, 혹시나 김문수가 될까, 긴가민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누구 말대로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는 것도 차리지만은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지켜야 돼요. 지금 뭐 이미 대통령 확정은 이재명 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라고 그 윤석열의 부인이잖아. 김건희가 그 잔대가리가 엄청 뛰어나거든요. 잔대가리가 막 말로 일반 사람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잔대가리를 굴린다고. 그런데 그 잔대가리 굴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국가 전체를 잘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지귀현 부장판사 지금 윤석열이 한테 말이지 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그 감옥소에 있는 사람을 탈옥을 시켜준 사람이거든. 탈옥. 합법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 놈이 지귀현이라고. 지귀현 부장판사. 그리고 심우정이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그냥 시다발이지. 그 밑에 이제 기획한 사람은 민정수석 김주현인가? 민정수석이 아마 또 김건희도 어느 정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귀현이 이런 부장판사가 탈옥을 시켰거든. 윤석열이를. 그렇게 잔대가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지귀현 부장판사는 지금 목이 왔다 갔다요. 깔딱깔딱 그린다고. 고기를 바다에서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떤 분 말이요. 뒷집에 있는 사람 낚싯대 메고 지금 오더라고요. 아마 고기 잡고 오는 것 같아. 고기 바다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일반 바닥에 이렇게 놔두보라고. 팔딱팔딱 거리다가 죽지. 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사는 거지. 바다 속에. 바다 속에 있는 것을 육지로 드러내보라고. 바로 죽지 않지만은 그냥 깔딱깔딱 하다가 죽는 거야. 지금 지귀현 부장판사 입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이놈들이 그냥 소부죄에서 심판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원래 이재명 씨를 기소해서는 안 될 거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이재명 씨가 기소대가 있는 것이 5개인가 아마 있는데 거기 전부 다 기소해서도 안 될 걸 기소를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다가 거기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씨 그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그런 게고, 이제 백현동 사건에 무슨 자기가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제 요건데, 이거는 기소할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을 무조건 죽이려고 한 거거든.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소부에다가 붙여가지고, 거기 소부는 이제 대법원 판사 4사람인가 3사람인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의견이 일치가 안 될 때는 이제 전원 합의체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희대라는 놈이 말이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서 이제 이거 소부하지 말고 전원 합의체로서 이제 올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기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상소한 것을 검사가 상고한 것을 기각시켜버려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고등법원에 다시 이제 보내가지고 그것도 아주 신속 정확하게 해가지고 5월 10일 지났지만은 5월 11일 날 이제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재명이를 그냥 판결을 해가지고 그냥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그래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5월 15일로 잡았는데 5월 15일 잡아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가지고 저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덕수가 좀 어리버리하게 생각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을 할 때에 홍준표는 좀 세단 말이에요. 세니까 한동훈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한동훈이는 반역을 했잖아. 윤석열이한테 대들었거든.
뭐 대들었으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동훈이가 대통령 후보 되는 것은 절대로 막는 거야. 철천지 원수가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처음에는 옛날에는 아주 좋았지. 동훈이 하고 말이지. 에?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동훈이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시다발이 중에 아주 자기가 잘 부린 사람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철천지 원수거든. 그러니까 되다 보니까 한동훈이는 절대 안 되고 홍준표도 빡시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어리버리하게 좀 보이는 사람이 김문수가 좀 어리버리하게 보이니까 김문수를 이제 정식적인 이제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한덕수하고 붙여 가지고 김문수를 내려앉혀 버리고 한덕수를 이제 후보를 내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잔머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는 없으니까 조희대가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말이지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 버리니까 이거는 뭐 무투표 당선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굴린 거 아니에요. 그 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다 알잖아. 그게. 그런데 그대로 되나?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러면은 비정리 법권천이야. 그 원리가 작동된다고. 비용지 덕운천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작동돼요. 비용지 덕운천, 비정리 법권천. 허경영 신인님의 강의를 들은 사람은 그거 뭐 상식이잖아. 억조경 해자랑 구간정제급 항하라 불무,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이지. 콩나물들도 이 정도는 알단 말이야. 아무리 권력이 세도 말이야, 비용지 덕운, 운이 암만 좋아도 하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비정리 법권, 권력이 아무리 세도 하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국민을 이길 수가 없어. 하늘은 국민의 마음이고 백성의 마음이고 민심이 천심 아니냐고. 국민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야. 김건희도 모르고 윤석열이도 모르고 그 머리가 그래 안 돌아간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뭐 국민,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 이재명이를 포함해가지고, 이재명이는 2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에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라고. 그런데도 허경영 신인님의 100만 분지 1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이재명 씨가.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은 말해서 뭐 하겠느냐고. 한덕수, 저게 윤석열이 그 밑에 있는 권성동이 또 뭐야, 얼마 전에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그것도 쌍권인데 권성동이하고 그 사람 이름 갑자기 얘기 안 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옛날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신 저 나경원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이 다 허경영 신인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어제 또 진짜 의정부 교도소에 이제 구속됐다니까, 아이고 저분 또 구속됐는갑다,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어제 내 이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정모 교수라고 있어요. 이 사람 신이 나서 나가지고 야 드디어 허경영 구속됐다 이래가지고 막 신바람이 나는 거야. 야 이제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전혀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종교에,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종교의 종자도 모르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정모 교수라고 있어요.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하도 이 사람이 요즘 고소 고발을 많이 하니까 나도 조심스럽잖아. 그 사람 쌍권이 누구더라? 그 권성동이하고 권 누구야? 이런 사람들 다 몰라요. 안상수라고 전에 그 인천광역시장 하던 사람도
전에 그 20대 대선에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들도 허경영 신인님하고 하늘궁에 찾아와가지고 뭐 이랬지만은 허경영 신인님의 1조 억분지 1도 제대로 몰라요. 박찬종 씨도 마찬가지예요. 박찬종 씨도 하늘궁을 찾아왔는데 허경영 신인님의 진면목에 1조 억분지 1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리고 백운학이라고 저기 관상 잘 보시는 분, 이분들도 허경영 신인님을 찾아왔는데 허경영 신인님의 1조 억분지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뽀빠이 이상용, 이분도 하늘궁을 찾아왔거든요. 왔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허경영 신인님의 진면목에 1조 억분지 1도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허경영 신인님으로부터 허경영 신인님을 존경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그저 이재명 씨한테 운이 와닿은 거예요. 운이 와닿아가지고 대통령 선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씨가 당선인데 요는 이제 그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에 51.6%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이가 대통령 될 때는 48% 정도 얻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될 때는 40% 조금 넘었고, 그리고 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 될 때는 40%가 안 됐어요. 30% 조금 넘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51.6%가 최고였다고 이때까지. 그런데 아마 그것을 넘길 것 같아요.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이빠이 되고 나면 지금 이제 경북하고 그 대구, 경북 대구, 부산역에도 완전히 민심이 지금 틀어져 가지고 이재명 씨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면은 어제는 김용남 전 국회의원 이분이 지지 선언을 했잖아. 어제 그 광주에 가가지고 하고 뭐 어제는 또 보니까 해병대에서 그 어열단인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재명 씨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돼가지고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얼마 전에는 목사 1000사람이 또 나와서 지지를 하고, 지금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60%는 넘지 않을까. 잘하면은 60%도 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위헌정당이거든요. 이거는 추경호가 그 작년 12월 3일 날 행한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내란에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 계엄 늘은 것을 해지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저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은 해산시켜 버린다고. 그래 되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수가 107명이거든요. 108명에서 김상욱이가 탈당했어요. 그래서 107명인데 거기서 88명의 지역구가 있고 19명의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9명, 지역구가 88명, 그래서 107명인데 비례대표 19명이 없어져 버린다고. 위헌정당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회의원 지금 의석수가 지금 300석에서 281석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88석은 재선거를 하게 된다고. 국회의원 재선거를 하게 돼요. 아마 그래 되면은 거기서 절반은 민주당이나 진보 측에서 가져갈 거라 예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절반 정도는 또 지금 부산에 지역이 16개인가 17개인가 이랬는데 거기서 전재수 한 사람만 민주당이잖아.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거든. 이걸 전부 다 부산의 국회의원들 재선거해야 된다고. 재선거하게 되면은 여기서 절반은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위헌정당 판결을 받아버리면은 국민의힘은 정당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 되면은
이재명 씨한테 엄청 힘이 실린단 말이에요. 어? 그래 되면은 국회의원의 3분지 2석이 몇 석이 되느냐 그러면 187석으로 돼버려요. 지금은 3분지 2가 200석이잖아요. 300명의 3분지니까 200석에서 19석이 없어져 버리고, 없어지게 되면은 그 281석의 3분지 2 같으면은 187석만 되면은 3분지가 된다고. 그럼 헌법 개정이 바로 통과된다고. 여하튼 이재명 씨한테 엄청나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있으면 그 조희대하고 저기 지기현 부장판사는 바다 속에 있는 고기가 낚여가지고 육지에 올려온 거와 같아. 그러니까 숨만 깔딱깔딱 하다가 좀 있으면 저기 생명이 끝나는 거와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김태유 박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1000년 만에, 김태유 박사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0년 만에 기회가 왔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북극항로가 열리니까. 그래 되면은 부산, 울산, 포항, 여기는 엄청난 세계적인 항구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의 저기 상하이도 유명하지만은 지금 지정학적으로 그저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이 우리 한국 쪽으로 힘을 많이 몰아준다고. 예를 들자면은 EU 그 유럽 그 공동 뭐 연합이죠. 거기서 이제 그게 중심 EU의 중심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중심 국가를 어느 쪽으로 정할 건가. 내가 말을 좀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프랑스로 정하려고 하면은 독일이 가만 안 있는다고. 그리고 또 독일로 정하다 그러면은 프랑스가 가만 안 있는다고. 거기서 EU에서 힘이 센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벨기에는 어떻노 하면은 그거는 괜찮거든. 서로 중간에 있고 만만하다고. 그렇듯이 북극 항로가 지금 이제 한 5년 있으면 활성화가 된다고. 그래 되면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를 중국이 할 건가, 이 한국으로 할 건가, 이렇게 할 때에 러시아는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의 그 긴 국경이 중국과 전부 다 맞대어 있다고. 맞대어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옛날부터 그 국경 문제로 많이 싸운 적이 있다고. 그리고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14억이라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은 쪼매나잖아. 거기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국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중국을 좀 견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한국이 커진다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북극 항로가 열릴 때에 포항, 부산, 울산이 엄청 세계적인 항구 도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김태유 박사님의 늘 하는 말인데, 이번에 그 이재명 씨가 그 김태유 박사의 강의를 오래 전부터 들었더라고. 듣고 최근에 며칠 전에 만났어. 김태유하고 그 부산 와가지고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때 김태유 박사하고 이제 그 이재명 씨가 만나서 대담을 20분간 하더라고. 그만큼 이재명 씨가 세상 돌아가는 그 이치를 환하게 알더라고.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걸 모르지. 이재명이 머리로서는 그걸 알 수가 있나. 그 밑에 이재명이 밑에 그 김현종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또 외교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 저기 김진향 교수라고 카이스트 교수고 개성공단 이사장으로 오래 있었고 북한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고 와가지고 그 저기 털시 게바드 정보국장 밑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람을 다 만나고 올 가을에 아마 트럼프가 그 평양을 방문해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맺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국군이 성장하는 이때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고조선 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왔, 세계적으로 이제 그 고조선의 영향권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그 고조선이 망하고부터 계속 이제 축소되고 축소돼 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한반도 땅이 이등분 돼 가지고 이래 돼 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다시 원시반분해 가지고 커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한국이 다시 이제 이렇게 영도하는 바로 이 시점에 운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잘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가만 보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재명 씨가. 자기가 선거 유세할 때 말이지, 요즘 늘 하는 말이, 자기도 뭐 나이는 내보다 한 7살 적잖아. 63년생이 맞는 것 같아요. 64년생인데 아마 호직이 좀 잘못된 것 같고, 63년생인데, 63년생 같으면 개면원이니까 내보다 한 7살 적지.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뭐 7살 적지만은 그래도 뭐 나이 60이 넘었으니까. 세상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 많이 하신 분이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을 겪다 보니까 남을 괴롭히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봤다 그러네요. 참 그거는 사이코라 그러나, 그런 걸 뭐라 그러나. 남이 막 고통을 받을 때 아이고 기분 좋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거는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 악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남이 고통을 받을 때 자기가 기분 좋으면 그 인간이가 이 팔이 목이 빈대도 그렇진 않는다. 이 후레아들 놈 새끼들아. 남이 고통받을 때 자기도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지. 나쁜 놈의 새끼야. 진짜 내가 늘 하는 말이 볼때기라도 씨를 뺄래 개놈의 새끼야. 욕을 개놈의 새끼라 해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욕이 나오잖아. 남이 괴롭힐 때 자기가 즐거우면 되나. 그 세상에 그런 놈도 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남이 괴로울 때 자기가 즐거워하느냐고.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런 인간들은 이 삼남한상이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예례다, 이 말을 전혀 몰라요. 그 정모 교수도 전혀 모른다고.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형이고 여러 영여전이니까 응작예시관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그 공부하려면은 100만 년을 가도 알뚱말뚱해. 그런 대가리를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허경영 사기꾼이다 하고 말이죠. 아이고 뭐 구속됐다 그러니까 좋다고 난리 천둥을 치고 있거든. 그 정모 교수라고 있어요. 축복받으면 뭐 100만 원이 하고 어떻게 그 축복받으면 100만 원 받느냐. 천당행 티켓 명패가 500만 원, 뭐 부부가 500만 원, 한 상에 이제 한 명에 300만 원, 대천사 1억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어리숙하게 쏘가 넘어가느냐. 그게 하니까 가짜다 이제. 이건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허경영 신인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 새 예루살렘을 건설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허경영 신인임을 알아보시는 분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줘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단 말이야.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라고. 그것을 모른다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또한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제 북한의 인프라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 되면은 여기는 거대한 하나의 생산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국군이 상승될 거예요. 그것을 이재명 씨가 좀 맞는 것 같아. 이재명 씨는 강력하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에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만 해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은 개혁신당까지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이잖아. 어? 그런데다가 위헌정당 판결이 나게 되면은 거기서 44석이 돼버라고 236석이 돼버린다고. 281석에서 281석 이 총원에서 236석이 돼버라고. 그러면은 마음대로 입법하고 행정하고 전부 다 해버린다고. 그 대법원까지도 이제 이렇게 장악을 해버리죠. 대법원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지금 자기 발동을 자기 도끼로 찍은 사람이 윤석열이고 조희대고 지교인이라고. 결국 그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결국 자기 발동을 자기가 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하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뭐를 모르냐 그러면은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결론이 뭐냐고. 착하게 살아라 이 사람아. 남 잘되게 해줘라. 자기가 잘 되려면은 남을 잘되게 해줘라 말이야. 이것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다 말이야. 그걸 모르면은 자기 자신만 알려고 하거든. 그게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니냐고. 자기 자신만 알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딴 사람은 거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이 가도 이 삼라만상, 이 우주 전체가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에 그 불교 용어로 말하면 견성을 한단 말이야. 견성을. 그리고 거기서 또 남을 잘 되게끔 하고 잘 되려고 할 때에 수진의 상태가 와서 이 세상 삼라만상이 불생불멸이다. 진공묘유의 상태를 이렇게 깨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 모두가 다 내 건데 그보다 더 모원할 게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게 된단 말이야. 마음이 깨끗한 자는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다고. 그 정모 교수는 욕을 엄청 하잖아, 허경영 신인님을. 그거는 뭐냐, 마음이, 그분도 양심가야. 그런데 양심이 좀 더 맑아져야 돼요. 또 맑아지고 또 맑아지고 또 맑아지고 최고로 마음이 양심이 맑아질 상태가 되면은 허경영은 신인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결론적으로 허경영 신인님은 지금 이제 의정부 아마 교도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는데 뭐 그래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나오잖아. 그래서 박정일 씨라고 이분이 그 삼성의 이제 일본 부사장으로 일본 지부의 이제 사장님으로 한 10년간 있었고, 또 미국에도 삼성 지사장으로 이제 그게 3년 있었고, 그런 경력이 아주 화려하더라고. 화려하고 책도 이렇게 뭐 10권이나 썼고 말이지. 뭐 나 다 읽어보지 않았으면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이분이 대단하더라고. 뭐 전생이 또 뭐 나폴레옹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의 K에너지 우유가 썩지 않잖아 지금. 돌대가리더라 이 사람아. 그 불로유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은 뭐 더 이상 뭐를 더 보여주나.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불로유 그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파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경제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계약을 맺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매년 3경 정도의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677조라고. 그럼 우리나라 예산이 약 한 50배가 들어와요. 50배. 대통령이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권력이 있어도 뭐 예산 문제 이런데 돈 문제에 힘이 없으면은 그거는 권력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통령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50배의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허경영 신인님이라고. 그래서 지금 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반전되는 것을 볼 거예요. 국민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1만 2천 도통군자들 외에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1만 2천 도통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그거는 저게 신천지 2만이지. 신천지 2만이 또 뭐 강정산을 믿는 또 어떤 단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자기 그 속에서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1만 2천 도통군자 속에 끼기를 막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그 자기 이제 그게 뭐 벌은 돈 같은 것을 희사를 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고. 나는 종교 전문가예요. 종교 전문가란 말이야. 전부 다 가짜예요. 거기 신천지 밑에 있는 가짜. 강정산 밑에서 있는 뭐 단체들이 많아요. 그게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라기보다는 강정산은 허경영 신인님이 놓은다고 알려준 하나의 최후의 선지자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강정산을 믿었던 사람이 조철재가 있고 그 박한경이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소를 찾아라. 그래서 박한경이가 호가 파구당이야. 그 우당 소집. 예. 그래서 너희들은 소를 찾아라. 근데 소띠로 오신 분이 기축생. 1949년이 기축이다 말이야. 소띠로 오신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성제야다 말이야. 소울음소리. 이게 허경영 강의란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성경,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 철학책이고 문학책이고 또 종교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모든 그 서적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보는 눈이 있잖아. 반야신경 같으면 이 핵심은 중도거든 거기. 그리고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전부 다 읽고 완전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마디로 엑기스를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은 예수가 다시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 예수를 기다리라. 이제 이거예요. 그 가르침의 총 결론이에요. 이것을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강의를 딱 들으면서 허경영은 신이다. 이게 대해서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 대추나무 잎이 뚝뚝뚝 떨어지지는 안 떨어져.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런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흔들흔들 한다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뭐냐고. 작년에 2024년에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됐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21대 대통령 선거에 지금 출마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허경영이 이거 가짜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2034년 4월달까지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 90살 다 돼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 그만둘 수도 있어. 거기 마음이 제대로 몰라서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어제 이제 의정부 교도소에 이제 수감된 거 이런 걸 보면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잘못 아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고소 고발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음 밑바탕이 잘못되어 있다고. 여기 기존 기초 공부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 프리드리 니체가 하는 말이 그래 있잖아. 자기가 프리드리 니체가 1900년대에 죽었다고. 그러면 자기가 한 인류 역사상 예수가 오고 난 이후에 1900년 동안 이제 그 예수 기독교와 천주교를 신앙한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신앙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거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18일 오늘이네. 오늘 저게 레오 14세라고 저게 천주교 교황이 아마
저기하는 예식을 하는가 봐. 하는데 그 사람 그 교황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 나는 그 역대 교황들, 추기경들, 뭐 신부들 다 문제로 보거든.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 같으면 거기서 탈피를 해야 돼.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아이고 이거 하늘궁에 찾아와가지고 신인님의 정식으로 회원 등록을 하게 된다고. 그래 정식으로 회원 등록을 한 사람이 1만 2천 도통군자단 말이에요. 1만 2천 도통군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박정일 씨가 이제 뭐 좀 있으면 나서겠죠. 나서게 되면은 아마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거고, 막 그와 더불어서 이재명 씨도 똑똑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면은 탄원서를 좀 올릴까 이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어마무시하게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고통 당한 것은 일반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온 집안에 그냥 압수수색을 100번 이상 당했고, 또한 거기에 변호사를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얼마 전에 책을 팔아가지고 그 변호사 비용을 이제 마련하는데, 그런 어마무시하게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 그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이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곧 될 겁니다. 되고 나면은 탄원서를 좀 더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이재명 씨가 지시를 할 거야 아니에요. 그 정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 맞는가 안 맞는가 면밀하게 조사해라. 말 한마디 떨어지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내가 볼 때에. 그러면은 이거 조사하면은 그게 다 나오잖아. 어떻게 해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밀보좌관으로 있었던 거 거기 전부 다 대법원에까지 올라가면서 전부 다 그 서류가 다 있다고. 있는데 판사들이 개무시한 거라고. 그것이 알 수가 있다고. 이번에도 그 조희대라는 놈한테 그냥 개무시 당했잖아,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잘 안다고. 법원을 뜯어 고치려고. 법원도 이것을 개혁해야 되고 그런 걸 잘 아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진실을 알고 사면 복권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 이거 사면 복권하라는 거, 이런 거 현수막도 걸고 우리가 1인 시위도 해야 되고 탄원서도 쓰고 아마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번에 구속대가 유래되어 있는 것은 강정산을 믿는 단체나 불교를 믿는 단체나 뭐 기독교를 믿는 단체에서도 다 그게 뭐 천도제 같은 걸 합니다. 그러 할 때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 동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영성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 행위라고. 그 허경영 신인님을 열심히 믿다가 뭐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헷가닥 해가지고 고소고발한 사람들은 그 좀 진득하게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고, 또 첫째는 신인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야. 그 내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목숨 바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말이지 기독교 신앙을 진짜로 참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이제 그 기독교 공부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부잖아, 그것이. 안 그래?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잖아. 내 이웃의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란 말이야.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불교의 가르침과 그 일치가 돼요. 그 마음이 지극정성으로 깨쳐버리면은 자연히 석가모니 성자가 깨친 것이 뭔지를 대충은 알게 돼요. 이런 거구나. 그 전 단계가 견성이고,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에 조견 오은 개공하고 도일체 고행을 하다 보니까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다 말이야. 더 생기는 것도 없고 더 줄어드는 것도 없고 생하는 것도 없고 없던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것을 다 기독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불교 기독교만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또 이치적으로 따지는 주역의 세계가 있고, 또 어제 이재명 씨가 전주 가가지고 자기가 동학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재명 씨가 동학을 아나? 모르지. 그냥 새로운 세상이 되는 어떤 그런 동학분들이 이제 혁명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래 동학의 참 뜻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 이것이 동학의 참 뜻이에요. 최재우 사후에 최재우가 1864년에 죽었다고. 그리고 최재우 죽고 30년 뒤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최재우의 원뜻이 많이 바뀌어버렸다고. 원래 최재우가 깨친 것은 뭐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단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조화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까 이 천주님을 잘 모시라, 이제 이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분이 1871년에 태어난 강정산입니다. 그리고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오고 난 이후의 세계가 정력의 세계가 된다는 것을 이시적으로 알려주신 분이 김일부 대성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2000년 만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지만은 진리, 도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린애도 아니야. 그거는 파리 빈대 모개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도인들의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핵심으로 오신 분은 허경영 신인님이시고, 지금 어려움에 처하지만은 춘향이가 옥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암행어사 출도야 함으로써 풀려놓고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허경영은 신인이다라고 굳게 믿은 우리 이제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들, 옛날에 그분들의 전생이 과거에 석가고 또 강정산이고 이런 최선우 진인님 같은 분을 비롯해서 예수의 12제자들, 석가모니의 제자 10명을 비롯해서 500나한들, 공자의 7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원효나 의상이나 기타 선천의 영웅들이 전부 다 본자 섭리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KBS YTN에 허경영 신인님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기자들은 전부 다 영적 수준은 파리 빈대 모개와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신인님의 등장을 지금 이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허경영